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국제 유가의 전망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볼게요. 이분과 함께하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료를 정말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저희가 또 그걸 다 소화하고 싶습니다. 좀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주제가 국제 유가예요. 사실 중동에서 이 전쟁 이슈가 나면서도 국제 유가 향방을 주목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국제 유가를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알려주실까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는 네. 국제유가 지금 89달러입니다. 배럴당 89달러. 전고점이 얼마냐면은 130달러. 네. 최고치가 2009년에 140달러였어요. 네. 어떻게 올라갈 거라 보십니까? 횡보할 거라 보십니까? 내려갈 거라 보십니까? 직관적으로. 참 쉽지 않은 전망인데 그렇죠. 저는 한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앵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 횡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네. 그럼 제 첫 번째 질문하신 국제유가가 왜 중요하냐 네. 얘기 한번 볼게요. 78억 인구가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죠? 기초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제유가 미국 CPI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검은색이 국제 유가고요. 석유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소리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높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높은 겁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중국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서 그렇지 대부분 국가는 미국의 CPI를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때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유가가 떨어질 때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보면 유가가 130달러 갔을 때 미국의 CPI가 YOY로 9%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5.5%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번 달 발표했을 보니까 CPI가 3.7%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가 상승률하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5%가 좀 높으니까 미국 페드 의원들조차도 물가 상승률은 두 가지 팩터에서 주요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국제 유가고 두 번째는 국제 유가 여러 가지를 미치니까요. 국제 유가고 두 번째는 중국의 생산 재개입니다. 생산 재개가 되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죠. 중국의 중저가가 전 세계로 팔리기 시작하면 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 중국의 중저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코로나에 풀려났으니까 그다음 국제 유가가 지금 이제 한 89달러, 85달러에 안착되기 시작하니까 물가가 폭 떨어진 겁니다. 9%에서 3.7% 떨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유가는 국제유가 CPI는 거의 동일시하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국제유가 추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말씀드리고는 거는 국제유가는 횡보할 거로 보고 있고 중국의 생산은 계속 재개될 거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은 더 떨어져서 페드가 금리를 내릴 것이다. 저는 그래서 미국 주가 좋고 아시아 주가는 많이 좋을 것이다. 한국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국제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왜 횡보할 거라 보느냐면은 지금 이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찌 보면 약간 사우디가 중간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우디는 왕정국가잖아요. 왕정국가인데 이게 사우디에서 그 석유가 개발되면서 사우디의 1등 국가로 중동은 1등 국가로 올라섰잖아요. 네. 1등으로 올라섰는데 군사력은 미국과 많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우디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은 더 동맹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네. 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지금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친하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입장이 봤을 때는 이게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존재감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전쟁을 제가 볼 때는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사우디가 굉장히 미안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미국과 안보 강화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이 발발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가가 뭐냐면 첫 번째 유가는 뭐냐면은 미국이 40%를 생산하고요. 매장량은 5%밖에 되지 않아요. 네. 4천조 원이고 40%를 생산하고
매장량 규모로 보면은 사우디가 18%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국가만 뭉치버리면 유가는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가 어찌 보면 약간의 원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감산을 들어간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증산할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매장량의 18% 되는 사우디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도 중요한데, 이란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네. 자꾸 왜냐하니까 이란도 석유 시장, 가스 시장, 수출 시장이 복귀하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조차도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럽으로 석유와 가스를 팔아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조차도 오펙 플러스가 석유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이 석유 시장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는다 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이제 전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가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까지 하면은 등록 대수가 4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 등록 대수 기준으로 3%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다. 내년에 보면 한 1,800만 대가 팔릴 거라 보기 때문에 유가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증산 여지에 의해서 베네수엘라까지 가세했으니까 네. 제가 볼 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조금 더 열릴수록 대체 자원인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좀 횡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앞서서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떠한 투자자의 이 마인드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국제 유가 투자 전략 저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은 4천만 대가 지금 팔렸잖아요. 등록 대수 기준으로 전기차요? 전기차가 팔렸는데 내년에는 이제 1,800만 대가 팔릴 거로 봅니다. 왜냐니까 그거를 스토리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테슬라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주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왜 빠졌냐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YOY로 50% 판매량이 증가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만 머스크의 답변은 뭐냐면은 내년에 일단 고금리로 28%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이래 된 거예요. 28%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올해 1,400만 대 전체적으로 팔리는데 1,800만 대가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8% 숫자다. 거기 이제 약간 실망을 했는데 28%나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기차라든지 수소, 태양광, 풍력에 의해서 제가 볼 때 판매량이 증가하고, 두 번째 이게 이제 국제 유가가 횡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전략. 지금 이제 태양광이 좀 오늘 좀 빠졌던 이유는 네. 그 미국 태양광 기업 실적 좋습니다. 좋는데 2023년에 아주 좋았는데 네. 조금 슬로해지고 내년부터 다시 성장할 거란 그 소리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게 염두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유가가 횡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열렸고 소비가 막 지금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학 쪽이나 철강 쪽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예. 이 두 가지로 저희가 그러면 유가 관련한 투자 전략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국제유가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또 꼽아야 저희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테슬라가 보면 PSR이 한 8배, 9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는 동박 관련된 기업들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최근에 보면 그때 발표하고 나서부터 롯데케미칼이 그 IR을 했어요. 네. CEO IR을 했는데 재밌는 걸 발표했어요. 제가 한 28년을 봤는데 향후 시가총액이 우리 얼마가 될 것이라는 거를 IR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할 때 보니까 203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50조 원, 시가총액이 50조 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워딩을 기표를 했어요. 뭐 보면은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범용이 한 20조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한 15조 원 평가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첨단 소재가 한 18조 원인데 18조 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소재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든지 동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양극재 소재, 음극재 소재 이런 쪽, 전해액 소재 쪽에서 지금 현재 한번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화학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전기차 소재를 하고 수소 소재를 하는데도 밸류진 자체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조금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제 중국 제조 경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화학업종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네. 고금리 지속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 추이를 잘 보셔야 될 텐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이 사국 체제, 네. 그다음 미국, 사우디, 이란과 러시아 입장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국제유가를 그렇게 올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업도 계속 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두 번째 뭐 전기차 소재, 수소 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종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고요. 국제유가 횡보를 저희가 고려해 본다면 화학 섹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담대한 투자 시간이었고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